마지막 16번 프린트 가보자. 우리 지금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배웠잖아.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물론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있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 외워볼까?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이게 전부 다 보존됐잖아.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커지는 방식으로 합이 항상 일정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웠잖아. 그런데 항상 얘네들 이내에서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뭔 소리냐? 중력이나 탄성력, 즉 이거 두 개 합쳐서 얘기하면 포텐셜 에너지지. 포텐셜 에너지 이외의 힘이 작용하면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 비보존. 중력과 탄성력 이외의 힘이 뭐가 있냐? 되게 많은데 물리원에서는 마찰력을 대표적으로 배워. 마찰력만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마찰력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야. 한번 적어볼게. 2번, 마찰력이 작용할 경우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손실되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 그러면 제일 위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을 거고, 가장 바닥 상태에서는 높이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가장 윗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100줄이었다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100줄이었어. 당연히. 그런데 이때는 마찰이 없을 경우야. 만약에 이 공기 중에 공이 내려오면서 마찰이 생겨서 마찰력이 작용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얘가 보존되지 않아. 처음에 100줄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100보다 작은, 예를 들어 90줄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90줄 이런 식으로 나타나. 100하고 90 차이가 얼마니? 10줄이지. 10줄 어디 갔니? 그래, 마찰력 때문에 열 에너지로 손실된 그것이 10줄이야. 이런 식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비보존되거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우리가 크게 이번 3단계에서 두 개를 배웠는데, 내가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일이란 힘과 이동거리를 곱하는 것. 내가 힘을 줘서 이동시키면 물체의 속력도 바꾸고 높이도 바꿀 수 있다. 이걸 배웠고, 내가 속력이나 높이를 일하지 않고도 바꿀 수가 있었어. 바로 중력이나 탄성력만 작용할 때.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만약 30 줄어들면 위치 에너지가 정확하게 30 늘면서 이 합한 것이 항상 일정한, 이런 걸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확인 문제 1번 볼게. 물체가 마찰면을 5m 이동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40줄 감소했대.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식인 거야. 여기가 마찰력이 있는 마찰면이고, 얘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여기를 지나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40줄만큼 감소한 거야. 그렇다면 이 40줄만큼 누가 일한 거냐? 바로 마찰력이 일을 한 거지. 마찰력이. 만약에 마찰력 같은 거 없으면 이 40줄은 그대로 유지가 보존이 될 거야. 만약 중력이랑 탄성력만 작용했다면. 자, 내가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얘는 가로로만 쭉 가는 상황을 지금 확인 문제 1번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마찰면, 평평한 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을 거고, 운동 에너지만 40줄 감소시켰다는 거지. 운동 에너지 변화가 40이야. 그런데 몇 미터 이동했대? 이동거리가 5m. 따라서 F자리에 마찰력을 구할 수 있겠네. F는 8, 5, 40으로 8N이겠다. 8N. 자, 이 FS, 요게 1이잖아. 1에서 F자리에 뭘 넣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되는지 달라진다고 했어. 중력을 넣으면 중력이 한 일, 알짜 힘을 넣으면 알짜 힘이 한 일, 장력을 넣으면 장력이 한 일,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찰력이 일을 한 거지. 마찰력이 8N 작용해서 5m 진행했대. 그래서 총 40줄의 마찰력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킨 거지. 자, 그러면 문제 3개 풀어볼게. 지금 앞장에 있는 문제 2개는 되게 따끈따끈한 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거든. 17번 볼게.
가는 스카이다이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속력이 빨라진대. 야, 속력이 빨라지는 거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속력이 빨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여기 항상 지구상에 있고 지구상에는 중력과 속도 G가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질 때 처음에 속력은 미미하지만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맞거든. 그래서 가는 사실 일반적인 상황인 거야. 중력이 작용하는. 근데 나가 신기해. 나는 낙하산을 편 후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대.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중력만 작용한다면, 중력 가속도만 작용한다면 얘는 점점 속도가 빨라져야 하는데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지.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작용했다는 거지. 나에서는 아마 낙하산 때문에 이 공기의 저항, 공기와 이 낙하산의 마찰력 때문에 뭔가 얘가 내려오려는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마찰력이 어느 정도 일을 했을 거라는 거지. 마찰력이 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겠지? 그걸 눈치챌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가는 마찰력이 없냐? 가도 뭐 마찰력이 이 사람 몸에 의한 공기 저항 마찰력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이 낙하산의 마찰력에 비하면 무시할 정도로 작나 봐.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점점 중력만 작용하듯이 속력이 점점 빨라졌다고 나온 거고. 기억, 가에서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니 운동에너지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로 속력과 연관된 값이잖아. 점점 빨라진다라고 문제에 나왔으니 속력 증가할 거야. 기억 정답. 니은,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mgh고 즉 높이와 연관된 값이었는데 니은을 그럼 바꿔서 말해보자면 높이가 일정하다란 얘기야. 말도 안 되지.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문제에 나왔으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점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야. 니은 틀. 디귿. 디귿이 내가 말하고 이번 프린트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아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중력이나 탄성력만 작용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 공기 저항에 의한 마찰이 작용했을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다고 상황이 제시될 수 있었던 거거든. 따라서 중력 이외에 뭔가 공기 저항 마찰력이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문제를 봤다면 그 아래 18번 문제는 똑같이 2019년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이번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볼게. 그림은 용수철의 한쪽 끝에 벽을 고정하고 얘를 용수철을 당겨. 그래서 정지 상태로 띠용 하고 놔. 그러면 얘가 띠용 왔다 갔다 움직이겠지?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었어. 가장 끝부분에서는 얘를 한껏 당기니까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었고 여기 중간점, 평형점을 지날 때는 굉장히 쌩하고 빠르게 지나가니까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거고 다시 가장 쪼그라드는 그 지점에는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해서 얘가 만약에 마찰력 같은 거 존재하지 않고 탄성력만 존재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100줄이면 얘도 100줄, 얘도 100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줄 볼까? 마찰이 있는 수평면의 물체를 연결했대. 여기 바닥이 마찰이 있어. 그렇다면 이 마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내가 2분의 1 k x의 제곱, 여기서 x만큼 땡겼다고 해볼까? 2분의 1 kx의 제곱을 계산해서 100줄이 만약에 나왔다면 이 100줄이 보존되지 않을 거야. 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면서 100줄에서 조금씩 깎아먹을 거야. 예를 들어 100줄 가진 상태에서 얘가 다시 평형점으로 되돌아오면서 마찰력이 있는 땅을 쓱 지나겠지? 그래서 90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쳐볼게. 그러면 100줄에서 90줄로 떨어졌네? 10줄은 어디 갔니? 옳지. 마찰력이 10줄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평형점에서 다시 가장 짜부라드는 이 마지막 그림으로 올 때도 예를 들어 80줄이라고 해보자. 또 10줄이 없어졌네? 누가 10줄을 쓴 거야? 여기 마찰력이 10줄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던 거지. 마찰력이 한 1이 10줄이었던 거라고 짐작하는 거지. 오케이? 기억,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가 제일 크니?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k는 용수철의 특징이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고 x는 땡긴 값이잖아?
땡긴 값이 가장 크면 포텐셜 에너지도 가장 큰 것이야. 땡기거나 누른 이 변형된 길이를 x라고 했고, x가 가장 긴 지점은 바로 첫 번째 그림 A 지점, 마지막 그림 B 지점이야. A, B 둘 다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B 지점은 A 지점에서 평형점을 지나 B까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서 열 에너지로 손실됐단 말이야.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A에서 가장 크다. 정답이 되겠네. 니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O에서 가장 크다.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부분은 속도가 가장 빠른 부분, 가장 중간 부분, 평형 부분이라고 했지? 니은도 정답. 디귿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와 B에서 같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비보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야. 보통 마찰이 없으면 가장 끝부분인 A 부분과 가장 끝부분인 B 부분이 보통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하지만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면서 A에서 B로 움직였다고 나와 있고, A에서 B로 움직이면서 아마 역학적 에너지가 깎였을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거지. 디귿은 틀. 괜찮니? 자, 그럼 뒤로 넘겨볼게. 2007년 9월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오래된 문제여서 약간 좀 깨졌다. 문제를 다시 세팅하고 가볼게. 8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 m인 물체가 뭐의 속력으로 라고 했는데 이 뭐의 속력이 안 나왔네. 수식이 깨졌어.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V0의 속력으로 라고 써보자. V0. 가 그림을 보면은 V0라는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거든, 물체가. 그래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운동한 후 마찰이 없는 비탈면을 따라 올라간 최고 높이가 4h였대. 아, 가에서는 이 거리가 전부 다 마찰이 없나 봐. 그런데 그림 나와 같이 질량 m인 똑같은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V0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길이 s만큼인 마찰이 있는 수평면, 여기 점점점점 찍어 놓은 부분 있지? 여기가 마찰이 되게 심한, 마찰이 있는 부분이래. 그래가지고 또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부분을 올라가. 가와 나의 차이는 똑같이 V0로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출발했는데, 가는 이 운동 에너지가 마찰력이 없으니까 온전히 다 얘의 키네틱 에너지가 온전히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이로 100% 전환될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바로 가야. 나는 처음에 갖고 있던 키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되긴 되는데 이게 100이면 얘도 100은 아닐 거야. 좀 깎여. 왜? 옳지. 중간에 마찰력이 한 일이 있거든. 마찰력. 여기서 뭐 예를 들어 30이 깎였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70밖에 못 갖게 되는 거지. 가와 나의 차이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보기도 한번 세팅을 해볼 때 지금 보기가 잘못 나왔어. 보기가 1, 2, 3, 4, 5번을 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다 5개 전부 다 분자에다가 mg를 붙여줄게. mg. 1번은 3s분의 mgh, 2번은 2s분의 mgh, 3번도 분자에다가만 mg를 다 붙여줄게.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지금. 자, 그럼 풀어보자. 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 공식으로 대입해 볼게. 2분의 1 질량 m이라고 했어. m v0의 전체 제곱. 이게 바로 처음에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야. 그런데 얘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네. 최고 높이 올라가면 순간 정지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로 100% 전환될 거야.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뭐였지? mg 높이야. mg 높이. 따라서 mg 4h야. 이 두 개가 가 상황에서는 마찰력이 없고 중력만 작용해서 얘가 움직였으니까 두 개는 같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야. 그런데 나는 다르다는 거지. 나는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요 S만큼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조금 지나니까 처음에 2분의 1 mv0의 제곱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도 얘가 아까만큼 높이 못 올라가. 3h 정도 높이 올라간다고 했고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공식에 넣어보면 mg 높이, mg 3h가 되겠다. 얘들아, 원래 얘는 mg 4h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근데 마찰력이 2를 해서 이 부분에서 마찰력이 2를 해서 mg 3h밖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지. mg 몇 h가 차이 나니? mg 1h가 차이 나네. 이거 누가 깎아먹었을까? 옳지. 마찰력이 2를 했기 때문에 깎아먹었고
이 마찰력이 한 일이 mg4h와 mg3h의 차이인 mgh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바로 마찰력이 한 일일 거야. 마찰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깎아먹으니까. 따라서 마찰력이 한 일, 우리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여기 력 자리에다가 마찰력을 한번 넣어볼게. 마찰력이 한 일은 mg4h에서 mg3h로 깎이게 했으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mgh야. 요 차이. mg4h와 mg3h의 차이. 그 다음 얘 이동한 거리 얼마니? S네. S. 소문자 S라고 문제 나왔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 요 F, 마찰력 구할 수 있겠네. F는 S분의 mgh, 즉 3번이 되겠다. 괜찮니? 가는 물체가 처음에는 속도를 줬는데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될 줄 알았거든. 하지만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쪽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멈춘 거야, 제로로. 중력만 작용해서 이런 식으로 운동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수가 없어. 마찰력이 작용하거든. 근데 마찰력이 어느 정도의 일을 했나 구할 수 있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가와 보존되지 않는 나를 비교하면은 얘가 올라간 높이가 정확하게 h만큼 차이 나거든. mgh만큼 마찰력이 한 일이 구해지는 거지. 따라서 이동거리는 소문자 S,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마찰력은 S분의 mgh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고생했어요.